자, 이제 우리 요약집의 43페이지요. 자, 경기 변동. 이 내용 사실 굉장히 쉽다, 그죠? 그래서 이건 반드시 맞추시는데, 자, 이건 굳이 제가 필기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 있는 내용을 그냥 쭉 정리할 거예요. 자, 첫 번째 경기 변동 특징 갑니다. 특징 보니까 걸로 1번 부동산 경기라 하면 건축 경기 절대 이 말 대신 재건축의 토지 경기 경기는 아니다. 그게 12회 때 시험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 아니에요. 두 번째 부동산 경기는 반드시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결국은 지역적인 개별적이죠. 그러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전국적 확산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보시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보니까 부동산 경기는 뚜렷하거나 분명하지 않죠. 따라 규칙, 불규칙, 반복, 비반복, 반복. 네. 그건 좀 조심하시라고요. 네. 그건 순환입니까, 비순환입니까? 순환.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부동산 경기는 주기도 더 길고 진폭 더 길죠, 그죠? 자, 그래 보시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무조건 이래 보시라고. 이러이러한 게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쓰죠. 그럼 다 맞는 거야. 근데 혹시 만약에 종합적인 지표로 쓰면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면 이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프린트에 있는 문제요. 3번. 저기 5페이지 3번. 5페이지 3번요. 자, 여기 우리 과거에 있죠. 8회 때 시험 나왔던 문제 굉장히 문제 깔끔히 냈습니다. 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중 부동산 경기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서 또는 이 말 대신 종합적 지표로 가장 올바른 것이 된다고. 그럼 자, 우리 1번 갑니다. 집가는 가격이지? 임대료 가격이지? 착공 면적 공급이죠? 1번은 수요 없습니다. 2번 갑니다. 허가 면적은 공급이고 가격은 가격이고 거래량은 수요 아닙니까? 그 수요 공급 가격 세 개 다 충족된 거예요. 그래서 답이 2번이라고. 자, 5책에 3번 갑니다. 택지 공급량은 공급이고 허가 건수 공급이죠? 가격은 가격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뭐 있으면 수요 없죠? 4번 가볼까요? 집가 가격, 건축가 건수 공급, 임대료 가격이죠? 얘는 현재 뭐 있습니까? 수요 없죠? 자, 5번은 보니까 거래량은 요건 수요고 그 다음에 집가 상승은 뭐 있습니까? 이건 가격인데 소득 수준 경기 변동 측정 지표 아니야. 아셔야 돼요. 소득 경기 측정 지표야. 자, 잠시 보세요. 소득이 올라가면 그만큼 주택에 대한 수요는요? 많아지지. 근데 소득 수준 이 경기 측정 지표면요. 강남 지역은 매번마다 호경기야. 그죠? 이건 지역 현상이잖아. 그래서 그런 건데 어쨌든 현재 뭐 소득 수요 속에 포함된다 치더라도 일단 이건 공급 없잖아.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그냥 그런 말 없이 그냥 이러시면 된다. 이러이러한 내용은 부동산 경기 측정이 활용되고 있다 했으면 이건 무조건 맞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인가 하면요. 아까 그 문제 아까 5페이지 5번에 1번이 있지. 1번.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문제 5번에 1번. 5번에 1번. 막연하게 그냥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나오면 이건 무조건 맞다 생각하시라고. 모든 게 다 포함되니까. 근데 문제 3번처럼 가장 종합적인 지표, 가장 바람직한 지표 쓰면 이건 수요, 공급, 가격 세 개 들어가야 돼. 알겠죠? 그것만 좀 조심하시라고. 자, 일단 그건 좀 다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요. 자, 요약집 43페이지 갑니다. 밑에 큰 3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와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런 말이 중요합니다. 밑에 있는 뭐 있으면 전순환 주식, 후순환 부동산 이런 게 분명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최근의 문제는 그냥 시간적 관계를 가진다. 이 말만 기억하시라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겠습니다. 부동산 경기는 경기 순환 이외 다른 형태의 경기 변동도 있다. 이 말 대신 있죠.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가진다도 맞습니다. 그런 질문 가끔 들거든요. 다양한 경기적 양상을 가진데도 하지 없는 것. 이때 보니까 계절적 경기 변동, 우리 변동은 계절마다 오는 건데 주로 어떤 용어 들은가 하면요. 반복적,
주기적 이런 말 나야 돼. 반복 주기적 뭐 봄마다 가을마다 이런 말 있죠. 매년 그러니까 매년 또는 반복 주기 이런 말은 전부 다 계절적. 그 다음에 예, 장기적 경기 변동 거의 시험 안 나오거든요. 자, 무작위적 경기 변동은 뭐 있으면 천재지변, 정부정책 또 일시적 이런 말은 전부 다 이건 예, 무작위적 경기 변동. 그다음 뒷장 가볼까요? 자, 순환적 경기 변동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이거 참 굉장히 많이 어렵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가시라고요. 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자, 요 경기가 이건 뭐야? 서서히 떨어지는 거지. 호태. 요게 뭐냐? 하향이에요, 하향. 그 다음에 이게 회복이죠? 이게 상향인데, 우리 기본적 내용 이미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호태 따로 하향 따로 회복 따로 상향 따로 구분하지 말고 그냥 묶고 같이 가시라고. 요 둘 다 뭐 경기 나쁜 거야. 경기 좋은 거라 생각하시라고. 그래서 그냥 둘 다 같이 움직이면 돼. 그래서 이때 중요한 것은 뭐 이건 잘 알고 있는 거죠. 이때는 허가 건수, 허가량 줄고 이때는 늘고 공실률 많고 뭐 이건 다 알고 있는 거죠. 중요한 건 요거 마시면 돼. 과거 사료하기. 이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와. 그 다음에 누구 중심 시장이냐 요거 마시면 된다고. 그래서 이때 보니까 뭐 있습니까? 이건 예, 호태 과거 누구예요? 상량이지. 그러니까 상량에 매매된 1억 원, 호태 때는 이때는 1억 이상 받을 수 있습니까? 잘 받아봐야 얼마요? 1억이지. 따라서 이게 최고가죠. 이걸 보통 상한가. 그다음 반대로 여기 있는 회복의 과거 누구죠? 하향이지. 하향 때 매매된 건 적어도 이거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저 최하가, 즉 하한가가 누구냐? 곧 이게 다른 말로 예, 여기 있는 이 경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특히 그 다음에 경기 나빠지면요. 살 수 있는 수요자가 많습니까? 공급자 많습니까? 불경기. 내놓는 공급자 많지. 그건 누구 중심? 수요자를 찾아야만 그래 생각하겠다죠? 반대. 거꾸로 이때는 뭐 있습니까? 예, 매도자가 적조죠? 매도자 중심. 이런 거 마시라고. 이게 다예요. 이렇게 해서 내용 가시라 문제 풀 때. 그래서 우리 혹시 순환 나오면 이 무조건 이런 회복이다 호태만 나오죠. 이게 나오면 순환적이야.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있는 거미집 모형. 자, 거미집은 우리 거기 있지만 기본 전제는 무조건 그럼 거미집 이 말이거든요. 그 물건 만드는 기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린 물건들, 즉 해임 기간이 긴 상품들, 가장 대표적인 뭐냐? 농작물 또는 우리 주택, 부동산 주택 같은 거예요. 이런 거 아닙니까? 자, 해볼게요. 우리 3년 전에 보니까요, 요 고추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했거든. 왜 그렇습니까? 고추장이 적기 때문에. 그럼 이제 농민들은 엄청 이익을 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이제 농민이 고추 심죠. 막상 시장에 출하되면 고추장은요. 결국은 가격은요, 푹 나가지. 농민들 피해 본 거지, 이제. 고추 심습니까? 막상 시장 출하되면 고추장은 가격은요. 이게 마치 거미집처럼 이렇게 뭐 있습니까? 된다 해서 이 거미집 이론이거든, 사실은. 그래서 그 물건 완성기간 오랜 시간 걸릴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주로 쓰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첫 번째 전제가 제일 중요해, 전제가. 전제 뭐라 했는가 하면요. 반드시 수요이든 공급이든 오직 가격에만 반응 보인다. 만약에, 잠시만요. 만약에, 이런 경우, 가격 이외에 다른 거에 반응 보이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곧 이게 역선택인데, 자, 요렇게 되면 여러분 같으면 뭐 꽃을 심겠으면 안 심겠습니까? 응? 요렇게 되면. 나 같으면 심을 것 같아. 왜? 농민들은 분명히 꽃을 안 심을 거니까. 역선택이지, 이거. 그죠? 그러니까 역선택에서 문제 있으니까 이게 이 말이 안 맞을 수 있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오직 요 주어진 요 가격에만 반응 보이는 가정 준다, 항상. 그래 보시고, 그러면 이때 특징이 1번 갑니다. 자, 실제 중요한 건 1번이 제일 중요해요. 수요는 현재 있는 가격에 적극적인 반응 보이지만 집을 짓는 건 장기지. 공급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현재 가격에 반응 보여서 현재 공급량 영향 중이 아니에요. 그 다음 기야.
그 말이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가격과 공급량 한 시간적 갭이 있어. 그래서 무조건 가격이 더 빨라. 그게 중요하고, 두 번째, 이런 현상이 훨씬 더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것은 미래에 있는 양을 예측할 수 있는 주거용보다 막상 그런 사실이 왔을 때 파악할 수 있는 상업이나 공인이 훨씬 많이 발생한다고. 그런데 밑에 있는 관료 3번. 이게 있죠. 형태가 수렴과 발산과 그다음에 순환이 있어요. 자, 한번 그려볼게요. 잠시만요. 수요가 현재 보니까 탄력이고 공급이 이렇게 뭐 있습니까? 공급이 비탄력, 비탄력. 그러면요, 어떤 현상인가 하면,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으면 수요는 이만큼 있다죠? 공급 이만큼 산 결과 뭐 있습니까? 초가 뭐 발생합니까? 공급 발생해. 하면 그 즉시 가격이 떨어진다고. 떨어지면 일정 기간 후에 다시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거든요. 이때는 이제 거꾸로 수요가 이만큼 있고 공급 이만큼 있죠. 초가 뭐 발생합니까? 수요 발생하거든. 가격이 올라가. 이게 반복되면 언젠간 균형되게 돼 있는데 이런 게 뭐냐? 수렴이라고. 거꾸로 반대로 있죠. 이제 수요가 비탄력이고 공급이 탄력이면요. 이게 이제 밖으로 이 모양새가 점점 커진다, 이렇게 밖으로. 이렇게. 이런 걸 뭐라냐? 발산형. 세 번째 보니까요. 수요와 공급이 기울기가 똑같아요. 같으면 얘는 무조건 뭐 있습니까? 이 값이 이렇게 계속 같이 돌아. 이런 게 뭐냐? 순환. 그래서 보통 암기할 때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수렴이야.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발산이야. 그러니까 우리 보통 수탄수경 공탄 쓴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암기해버린다고. 이게 더 편하니까. 그래서 요건 마시면 돼. 수요가 탄력일 때 수렴. 그 다음에 공급이 탄력일 때 발산입니다. 근데 이 말하고 아까 제가 이 말을 혼자면 곤란해, 진짜. 세금에서는 수요가 비탄력이면 누가 더 많이 내지? 수요가 비탄력이야. 그러니까 이게 수비수거든, 이게. 이 말과 이 말 혼나지 말고. 자, 일단 그러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뭐를 보는가 하면요. 요걸 아셔야 돼. 잠시만요. 자, 여보세요. 탄력성과 그 다음에 기울기는 역수 관계, 역수. 그러니까 탄력성 공식이 가격분의 양이잖아. 기울기는 양에 대한 가격이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역수면요. 뭐가 좀 중요한가 하면 이걸 마셔야 돼. 자, 현재 A와 B에 대한 탄력성 A는 5이고 5 하지 말고 2이고 B는 0.5랍니다. 그럼 결국 누가 탄력이에요? A가 탄력이죠. B가 비탄력이거든요. 여기는 역수가 기울기거든요. 기울기니까 2분의 1, 얘는 0.5분의 1 된다고. 이 값은 기울기 값이 얘는 0.5 되지, 이거? 얘는 2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기울기는 값이 낮은 게 탄력이야. 네? 탄력성 값이 높은 게 탄력이고, 그 말을 좀 기억하셔야 돼. 근데 다만, 기울기는 보니까 수요는 항상 마이너스를 써요,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 없다 취급하라고. 오직 숫자에 따라 움직이라고. 숫자에 따라서. 그거 마시면 돼. 그러니까, 자, 이 문제 먼저 풀게. 이게 더 중요할 것 같아. 자, 우리 맨 마지막 프린터에 8번. 자, 일단 요걸 전문 정리하자고. 자, 수요가 탄력에 뭐라고? 수렴. 공급이 탄력에 뭐라고? 자, 요거만 일단 암기하자고. 요거만 암기하면 되니까. 자, A는 탄력성이지. 그죠? 탄력성 값이 누가 더 커? 저기 8번. 수요가 더 크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지. 그럼 이건 무조건 뭐야? 수렴이야. 자, 다시 B는 기울기 나 있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신경 쓰지 마. 전혀 의미 없으니까. 자, 기울기는 값이 낮은 게 탄력이라고. 누가 낮은 거요? 수요지? 그러니까 수요가 탄력이 뭐라고? 수렴. 이래 간다고.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일단 보려봤으면 바로 9번 문제 바로 갑니다. 9번. 거미집 모형은 공급처는 언제나 현재 있는 시장 임대를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틀린 거죠, 이게? 반드시 현재 시장 임대를 반영합니다. 2번, 3번, 4번. 4번이 중요하죠? 공급은 현재 시장 가격에 반영해서 그 다음 게 있는 공급 영향 줍니다. 이런 건 기억하셔야 돼요. 5번, 이 같은 현상은 주거보다 상업이나 공장이 더 많이 발생하죠? 일단 고려보시고 다시 자 앞에 가볼게요. 이제 예 문제 경기변 앞장이 5페이지 1번 1번은 5번 틀렸는데요. 이건 그냥 넘어갑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긴 질문 가만히 생각 안 나올 것 같아. 절대 긴 질문 안 나오죠. 나중에 이게 제가 문제 따라 한번 낼게요. 그래서 무슨 그 5번은 왜 참고로 5번에 틀린 줄 압니까? 이거요. 자 잠시 인플레이션 발생하면 은행과 차입자 누가 손해? 은행. 그럼 저기 있는 이 차입자 이익이죠. 근데 다시 정확한 인플레이션 알고 있어. 인플레이션 정확히 알고 있다고. 돈 빌릴 때 벌써 뭐야? 인플레만큼 은행 금리에 가슴돼 있지. 누가 손해요? 아무도 없잖아 이제는. 아니 인플레 발생하면 그 금리가 올라갔잖아. 올라오면 결국 누구는 손해 이익이 있습니까? 없잖아. 그거 아니에요? 말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은 정확한 화폐 가치 떨어진 만큼 벌써 금리에서 반응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느 누구도 결국 뭐 있습니까? 가치에 대한 손해이익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거기 말이 앞에 그거야. 정확한 인플레이션이 예상된다 했으니까는 어느 누구도 손해이익이 없는 거야.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인데 이게 원래 어떤 제가 어느 논문 속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 하여튼 뭐 이런 건 가끔 시험 낼 수 있으면 이렇게 긴 질문을 가만히 생각이 안 될 것 같아. 너무 길잖아. 최근에 우리 이슈가 뭔데? 어쨌든 지문 짧게 내서 이 50분 만에 문제 40개 다 풀게 해주거든. 목적이. 그래서 지문을 절대 길게 못 내게 돼 있어. 자 2번 갑니다. 2번에 1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란 것은 무슨 경기? 건축이지 재건축 경기 아니죠. 2번과 부동산 경기는 단기와 장기로 구분되어집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단기 몇 년, 장기면 알 필요 없어요. 보통 이제 단기는 보통 5년이거든요. 적지 마. 이거 다 틀리니까. 시대마다. 장기는 보통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단기, 장기 구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되지만 결국은 사회, 정치, 여러 요인이 많이 가미되므로 그 순환 국면은 명확하지 않죠. 이 말이 지금 우리 뭐 있습니까? 우리 쭉 보세요. 박근혜 정부 때 우리 그때 세월호 터졌을 때 그때는 분명히 타임이 있죠. 경기 좋아질 타임이라고. 근데 이게 한 방에 들어오면 확 떨어진 거 아닙니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기에서는 어떤 일정한 순환이 있지만 문제는 뭐 있습니까? 이런 외부 환경 때문에 그 반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점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얘는 뭐야? 정점은 더 높고 더 깊은 계곡. 이 말은 이 밑에 있는 저점이죠. 한마디 이게 뭐지? 진폭이 더 크다는 거지. 원인 나오면 절대 영속식 못 쓰면 돼. 영속 안 돼. 영속 무슨 특성? 토지, 건물. 토지지. 그러니까 그 말씀 내구성 되거든. 그러니까 원인 땅 문구당 뭐 타성장이 길다. 이 원인이 사실 이겁니다. 집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깁니까? 말 똑같은 게. 이거 좀 빨리 전제를 하려고 하면 안 되겠네. 자,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분필이 더 짧죠? 그러니까 이 말은 분필은 뭐예요? 지금 당장 수요가 필요해. 바로 공급할 수 있거든? 그럼 가격이 등락폭이 클 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집은 오랜 기간 걸리지. 그러니까 그 결과 이게 초과 수요, 초과 공급 등이 발생한 결과 등락폭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급이 장기다, 같은 말 타성이 길다, 같은 말 내고제 때문에 근데 영속성 안 돼. 내고성은 건물, 토지 둘 다 쓸 수 있거든. 그래서 그 결과 거기 있는 절대 영속성 없으면 맞다 보시면 돼.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4번 부동산 경기는 호순환되는 이유가 뭐냐? 주거, 상업, 공장의 각 부문별 가중, 평균, 지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호순환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따라서 선행도 역행할 수 있죠. 그냥 가볍게 하셔야 되는 것은. 자, 문제 3번 했고 4번 갑니다.
4번은 1번 갑니다.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다른 국면이 진행되는데 이 말 뜻이 뭐냐? 부동산 경기는 전국적, 일률적이 아니라 지역적, 개별적을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갑니다. 정부 정책은 뭐죠, 이거? 무작위지? 그죠? 3번 호태 국면에서 누가 중시됩니까? 매수자 중시죠? 뭐죠? 그다음 4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 유형은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자, 5번 가볼게요. 앞으로 주택시장의 경기가 좋아질 그런 기대 심리가 있으면 가격도 올라가죠, 그죠? 그럼 지금 우리 서울 지금은 집값 계속 올라가죠, 그죠? 이게 왠지 압니까? 아마 제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는 제가 정책하면서 이거 할 거예요. 도심 재생에 대한 설명할 겁니다. 재생을. 도심 재생 너무 이게 잘못 알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 일요일 날 중개업자 어떤 토요일에 제가 한 10명 이야기했었는데 도심 재생을 자꾸 생각을 뭐 한가 하면은 그냥 어떤 특정한 지역에 보존하면서 그 지역에 어떤 이 주차장 등을 만드는 생각, 그건 착각이야. 그건 말이 안 된다고. 도심 재생은 결국 왜 나왔습니까? 나는 이거 뭐야? 이 노후 불량돼 있는 지역을 우리 과거에 어떻게 했습니까? 재개발했잖아요. 재개발. 하니까 옛날에 집값들이 집값 노후 불량돼 있을 땐 소득이 저소득이 있었죠. 개발한 게 뭐 있습니까? 이제 얘가 밖으로 몰려나가고 실용계층 고속이 들어오지. 이런 걸 이게 뭐냐? 이게 다른 말 이게 젠트리피케이션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래 젠트리란 말 뜻은 영국에서 나온 용어인데. 피케이션. 그러니까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어떤 특정한 노후 불량돼 있는 지역을 도심을 활성화시킬 목적으로 재개발 등 하니까 오히려 여기 기존에 살고 있는 소득이 낮은 분이 밖으로 내몰리고 있죠. 또 다른 뭐 있습니까? 있는 분이 들어옴에 따라서 결국은 이게 가장 큰 단점이 뭐 있습니까? 없는 분이 계속 갈 데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일종의 뭐 있습니까? 이게 사회적 악영향이라고. 그럼 결국 어떻게 해야 돼? 요걸 갖다가 얘를 갖다 저수도를 계속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이게 그저 궁극적 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뭐냐? 이게 도심재생이라고. 도심재생 가장 궁극적 목적이 뭐야? 깔끔해. 보존할 적은 보존하고 개발할 적은 개발한다는 거야. 그게 핵심이라고. 하여튼 그건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아마 정책하면서 설명할 거예요. 자, 일단, 그러면 결국은 우리 도심재생 되면요. 중개업자 생각이 바뀌어야 돼,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보존할 적에 들어가면 한 방에 훅 가는 거 아니야. 근데 개발적은 완전 압축 개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보통 아파트 집은 기본적으로 용적률 한 200%? 250% 하는데 그 지역은 300% 이상 만들어준다고. 그런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지역이 어딘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중개업자가. 이제 그걸 찾는 게 이제 유너 중개업자라고. 그런 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저기 지방에 있는 투기꾼이 아니고 분들이 지방에 있는 돈을 싹 빼가 있죠. 지금 서울 다 돼갔잖아요, 지금. 그 집값이 확 올라가요, 지금. 올라가는데 이 재생지역이 딱 발표되죠. 그럼 한 방에 누구는 보는 사람이 있고 한 방에 그냥 곡소리 난다고, 이게. 왜? 보존지역 찍으면 이건 박살나거든. 나 같으면요, 이짓 안 해. 어떻게 하는가 하면, 요새 보니까 이제 핫 이슈가 뭔가 이런 게 있습니다. 각 시도마다, 특히 이제 각 중소도시마다 어떤 특색이 있는 테마가 있는 걸 만들어준다고. 인천에 제가 지난주에 어떤 선진답사에 갔었는데, 그 인천 지역에 우리 차이나타운 옆에 이제 요 테마가 있는 거리가 있어. 이게 불과 5년 전만 해도 평당 100이었거든. 동화말인데 평당 100이었어. 지금 평당 얼마인지 압니까? 1,500이 넘어. 김광석이라는 가수 있지? 그 대구에 그 김광석 거리가 있어. 거기가 평당 300이었어. 근데 딱 5년이니까 1,800 되더라고. 그러면 나 같으면 그 짓을 하겠다고. 원주시에 그런 테마가 있는 거를 만들 적이 뭐냐? 이거 생각하겠다고. 시장들 이거 혈안돼 있어, 지금. 이게 도심재생에 연관돼 있거든. 그러니까 테마가 있는 걸 만들어서 결국은 관광을 유치한단 말이야, 이걸. 원주시 그런 적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보시라고. 시장은 무조건
내년 다시 당선돼야 될 거 아니야. 거짓 하게 돼 있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안 되는 짓을 하게 돼 있어. 테마 있는 걸 만들게 돼 있어, 무조건. 그러니까 뭐 사람이라는 어떤 특정한 걸 만들게 돼 있다고. 그 지역에 딱 들어가는 순간 나는 대박이야. 최소한 5배 이상 뛰니까. 그러니까 그런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 서울에 들어가서 어떤 투자한다 이건 별 재미없다고. 이건 좀 보세요. 한 3년 지나죠. 그러니까 도심 재생의 가장 궁극적 목적 뭔지 압니까? 이거요. 집가에 대한 변동 없게 만드는 거예요. 목적이. 정부랑 가장 중요한 건 집값이 가만히 있는 게 좋다고. 올라가면 우리 아파 이거. 떨어지는 머리 아프고. 그래서 이게 변동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만드는 게 도심 재생이라고. 그런 걸 이제 본다면 하여튼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런 가장 우리 한국인하고 일본식이거든. 일본식이 잃어버린 20년 자체로 나온 게 그거라고. 도심 재생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한국이나 일본 대부분 뭐 있습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어떤 그 부동산 통해서 뭐 경기 활성화시키는 목적이거든. 근데 이걸 딱 도심 재생한 결과 뭐야? 집값에 어떤 변동이 없고 오히려 떨어지게 돼, 이게. 그래서 투자할 곳이 없는 결과 그것 때문에 결국 20년이 계속 간 거 아니야, 지금. 가장 궁극적 목적은 그거야. 투자자가 부동산을 통해서 결국은 수익을 여기서 어떤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부동산 자체가 딱 죽어버리면요. 더 이상 어떤 투자할 데가 없다고, 이게. 그런 현상이 좀 오게 돼 있다고.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 봤는데 제가 쭉 해본 결과 하여튼 일본에 등등 보니까 그래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투자 찾는다면 그런 걸 한번 찾아보라고. 각각 있는 원주에서 뭐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시장 모든 건 해야 돼. 안 하면 그냥 하여튼 내년입니까? 언제입니까? 별 볼 일 없어, 진짜. 자, 일단 뭐가 들어갔지? 4번, 5번 가다.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5번 1번 처리와 같이 뭐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 나오죠. 무조건 맞는 거. 대신 보지 말라고. 자, 2번 갑니다. 후퇴는 과거 사례 경기 뭐죠? 후퇴 경기 나쁘대. 상한선이죠. 자, 그 다음에 3번 나면 항상 조심할게. 이런 뭐 상향등이 나오지. 뒤에 순차란 말이 있냐는 확인해. 순차라면 순서를 써야 돼. 순서를. 없으면 그냥 막 써도 상관없어. 그래서 이 순차가 항상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거기 뭐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뭐부터 나와 있지? 상향 뒤에 뭐 나와야 돼? 상향 뒤에 호퇴 뒤에 하향 뒤에 회복, 중간 뭐 있으면 안정시장 있지? 예, 그걸 보시면 돼요. 매도자가 중시되는 시장은 경기 좋은 거 나쁜 거? 예? 좋은 거죠. 뭐 상향 회복은 좋은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방학 때마다 온대요. 계절적이지? 자, 6번 갑니다. 확장 공면은 수축 공면보다 긴 비대칭이다. 자, 이 말 묻는 거요. 회복은 굉장히 느린데 호텔은 그냥 급수가 돼. 이게 확장 국면, 이게 수축이거든요. 이런 게 비대칭 구조. 이런 묻는 거야. 그 다음, 자, 2번. 호텔 국면은 일반 경기같이 변경되면 장기화되면 공실이 더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 3번. 상향은 누구 중심? 매도자 중심. 그 다음에 4번 갑니다. 이 4번 이거는 참 사람들이 많이 황당하던데. 자, 정보 종합 부동산 대책 정책이지. 이거 무슨 순환? 무작위. 그럼 이 말은 뭐 있습니까? 순환적 경기 변동 아니잖아, 이거. 맞죠? 그죠? 네, 순환적 경기 변동이 아니라 무작위적 경기 변동. 자, 그 다음에 5번 갑니다. 호태 국면되면 건축 허가량은요? 줄고 착공량도 줄겠지. 준다, 그죠? 자, 7번. 자, 최근에 7번을 가장 많이 묻거든요. 그래서 1번 제가 질문을 엄청 많이 집어놨는데 요걸 통해 답을 찾아보죠. 자, 1번 갑니다. 1번 기억에 매년 여기에 반복해 벌써 매년. 그럼 결국은 계절적이지? 니은번 방학 때마다 이게 계절적이죠? 그 다음에 디귿번 일시적 나 있지? 무작위. 니을번 이사철마다 반복이지? 계절. 그 다음에 저기 있는 미음번 이건 뭐예요?
방점 2열이야 아니면 회복기야? 방점. 회복이 방점이야. 그럼 보세요. 회복이다, 상향이다, 하향이다, 호퇴 뭐? 순환적. 순환적요. 자, 그다음 비업번에 중국에 지진 났네. 이건 천재지변이죠. 이게 뭐라고요? 무작위지? 자, 그다음 5번 갑니다. 정보정책이지. 뭐죠? 무작위. 무작위 몇 개 있습니까? 티것, 비업, 시엇 3개입니까? 예. 됐죠? 아주 그렇게 해서 우리 뭡니까? 이 1장의 수요 공급을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책 갑니다. 책에 있는 문제 보니까요. 예, 저기 있는 60페이지. 자, 60페이지에 예. 1번 갑니다. 60페이지 1번. 자, 수급 조절 곤란한 특징이 있다. 부동산의 부정성, 영속성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부동산 경기의 높은 정점과 깊은 저점을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OX. 이 말은 진폭이 크다 이거지. 진폭이 큰 이유가 뭐라고? 나는 자신있게 틀렸어 이거. 영속은 아니야. 왜? 우리 부동산 경기는 건축이야, 토지야? 건축이지. 영속은 토지의 건축이에요. 토지지. 결국 영속 쓰면 안 된다고 해서. 이 과거 우리 파리테 시험 나왔던 지문이야, 그게. 예, 틀렸다. 자, 2번요.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때문에 공간적 적용 일정한 지역. 그러니까 이 말은 뭐야? 부동산과 지역 연관성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뭐가 나 있습니까? 금액, 거래시 다액의 자금 필요한 고가성 때문에 유통 거래 내역의 공개화가 방해된다. 이 말은 우리 비공개 묻는 거지. 그죠? 예. 자, 그 다음요. 예. 저기 있는 4번요. 개별성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복잡해지고 다양하게 되어 상품 표준화가 곤란하다. OX? 맞죠? 그죠? 자, 5번 갑니다.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 변동에 대응하여 민감하게 작용하여 부동산 경기의 진폭이 크고 주기 또는 뭐 있습니까? 예, 불규칙적 또 뭐 있습니까? 예, 순환적 국면이 있다. 불분명하죠. 자, 문제는 여기 핵심이 뭐예요? 민감하게 작용을 못하죠. 아니, 분필 만드는 시간과 주택 만드는 시간 누가 더 길어? 주택이지. 주택이 할 수 있는 민감하지 못하잖아. 그래서 주택이 뭐예요? 비탄력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5번 틀린 거. 답은 두 개죠? 1번과 5번. 자, 그 다음에 문제, 예, 2번 가볼게요. 자, 가볍게. 2번, 1번. 주기는 뚜렷합니까? 뚜렷하게 나타나거나 일정치 않는 거죠? 2번 보니까 가장 중심이 되는 경기는 무슨 두 개 봐야 돼요. 2번은 건축 경기. 그 다음에 또 뭐? 주거. 중심이 되는 주거지. 3번 갑니다. 자, 주기는 더 길다. 4번, 진폭은 더 크다. 근데 이건 높은 정점, 깊은 저점이에요. 자, 보세요. 높은 정점, 깊은 저점이라고. 자, 그 다음요. 5번 갑니다. 타성이 비교적 뭐요? 길죠. 그럼 타성이 뭐요? 종을 치면 4개에 들르는 시간. 그러니까 어떤 충격을 줘서 내가 반응 보이는 시간이라고. 즉, 자, 보죠. 분필 현재 부족해. 충격 주었어? 분필 금방 만들 수 있지. 그러니까 반응이 짧은 거 아니야. 타성이 짧단 말이야, 이게. 근데 반대 집이 현재 부족해. 한 3년 걸리지. 이게 타성이 길단 말이야, 이게. 타성이 길다 그런 말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3번에 1번 갑니다. 자, 1번. 여러 부동산과 지역에 동시에 같은 국면이 나타납니까? 다 다른 국면이 나타납니까? 다른 국면. 2번 갑니다. 부동산 대책은 뭐라 했습니까? 정부정책이죠. 순환적 경기 변동이요?
아니죠? 무작위적 경기 변동. 자, 3번 갑니다. 회복 경기 좋아지는 거죠? 누구 중심이죠? 매도자. 4번 방학 나 있네. 이거 뭐요? 계절. 5번 가격 상승이 기대되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죠? 그래 보시고, 자, D장 갑니다. 예, D장에 보니까, 거기서요, 7번만 해볼까요? 7번? 자, 7번 갑니다. 안정시장은 모든 경기 순환 국면이 나타날 수 있으나 모든 부동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보세요. 이게 안정. 매번마다 이렇게 안정이 나타나는 거 아니야? 매번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한 번씩, 이렇게 가다가 중간쯤, 이렇게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까 상향이나 하향 등등에 모두 나타날 수 있어. 근데 매번 오는 거 아니야. 가끔씩 덤성덤성 온다 이거 말이지. 거기 있는 1번이 그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자, 2번 호텔시장은 결국은 경기 하강의 행정적인 조치로 단시일 내에 급격히 진행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행정뿐만 아니라 뭐 있으면 우리 저기 아까 설명했지 않습니까? 사회적 같은 거 있죠. 우리 가장 대표적인 뭐 세월호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한 방에 확 내려가잖아. 그죠? 그러니까 외부 환경이에요. 외부 환경은 행정, 사회, 경제 다 포함돼. 외부 환경에 따라서 급격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 회복은 경기 좋아지는 거지. 누구 중심? 매도자. 그 다음 4번. 자, 4번 보니까 호텔 시장의 호텔 시장에서는 뭐야? 상한까지. 자, 5번 아까 했던 5번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할 때 경기에 좋다면 이런 소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죠. 자, 넘어가서 뒷장 갑니다. 네, 뒷장에 거기 있는 8번요. 8번. 부동산 경기는 일반 경기에 민감하게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타승이 길죠. 그 결과 결국은 후순환 전순환. 부동산 경기 후 순환이죠. 진폭 더 커져. 자, 그 다음에 거기서 3번. 거래량, 측정량 등등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로 쓸 수 있죠? 네.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 부동산 경기는 저기 3번이 틀린 게 단순 지표가 아닌 종합 지표죠. 예, 그 다음에 4번은 부동산 경기는 광역적으로 일시 회복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지역적, 개별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데, 회복하는데 시간이 경과되면 어떡합니까? 광역적 확산될 수 있죠. 그래서 4번 하향시장은 과거 사례각이 뭐요? 상한선. 자, 그래 보시고 11번 문제 갑니다. 11번. 자, 11번은 핵심 포인트가 뭐냐? 1번 필요 없고 2번 저기 있는 3번 기억하시고 4번 기억하시고 요 두 개 중요합니다. 3번, 4번이. 자, 이런 현상은 주거보다 상업이나 공장 많이 발생하죠. 그 다음에 중요한 4번이 중요하죠. 공급은 현재 시장 가격에만 반응하여서 공급 계획을 세우고 공급량은 미래 공급된 가정된다. 이 말 뜻이 뭐예요? 공급자는 현재 가격에 반응해서 그 다음 기 미래에 있는 공급량이 영향 준다. 이게 중요하다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은요. 한번 읽어볼게요. 초과 공급이 발생한 임대료 폭락하고 초과세 발생 임대료 폭등하는 주기적 현상이 지속되면서 언젠가는 균형된다. 요건 크게 보세요. 요건 묻는 거예요. 초과세 발생했지. 가격 폭락해. 초과 공급 발생하면 또 초과세 발생하지. 가격 폭등해. 하면서 반복되면 언젠간 균형된다. 이게 뭐죠? 수렴이야. 그 수렴은 결국 수요가 뭐일 때? 탄력일 때. 그래서 거기 설명 밑에 뭐 있습니까? 수요 탄력성 공급보다 커야 되지. 자,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이것만 정리 12, 13 가볼게요. 자, 12번 갑니다. A. 탄력성 나있죠? 네. 자, 누가 탄력입니까? 큰 놈이 탄력이야. 수요가 탄력이지? 수요가
0.1하지 말고 1.3 쓰자고. 0.1 쓰면 이건 먼저 1.0 쓰면요 단위 탄력이에요. 이거. 이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아니 거기 값을 좀 바꾸자고. 수요 가격 A의 수요 가격 탄력성이 있죠. 1.0 하지만 1번 할 때 큰 값으로 1.5를 쓰니 3을 쓰는 관계없어. 그래서 그 수요가 탄력이죠. 1번 큰인 거죠. 그 수요 탄력이면 수렴. 자, B는 누가 더 크죠? 공급이지. 공탄발이지. 공급이 B는 발산. 자, 그 다음에 13번. 기울기는 무조건 나전개 탄력입니다. 자, A는 누가 낮죠? 수요죠. 그럼 수요가 탄력이네. 그럼 얘는 순환이죠? 수렴이죠? 그 다음에 B는 누가 B는 같지? 같은 뭐야? 순환. 네, 그거 마시면 돼. 14번 같은 경우는 틀려주고. 이건, 우리 옛날에 이 시험 한번 나온 거 아닙니까? 이 낸놈 미친놈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서울대에 있는 경제학과 교수가 얘가 지금 한 40둘 됐나? 얘가 이걸 시험 한번 낸 적이 있어. 그래서 그때 출제 들어가서 워낙 진상짓 하는 바람에 얘는 다시 한번 못 들어가. 들어갈 리가 없다고.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지가 경제학과면 경제학과지 무슨 부동산 쪽 이런 걸 내냐고. 자, 일단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래 보시고 다음 주에 해야 될 게 뭔가 부동산 시장론인데요. 다음 주에 하여튼 조금 최대한 가보긴 가보겠는데 요까지는 하자고요. 저기 있는 128페이지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128페이지 뭐 있습니까? 저기 있는 정책에서 보니까요. 토지 정책까지. 그러니까 이 말은 임대료 규제와 조세 규제 뺀 나머지야. 오래 보시고. 자, 이제 천재를 좀 할 천재를. 자, 천재 바라볼 겁니다.